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전에 제가 경주마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원점의 그 중심 좌표를 이동을 하면서 이 경주마가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효과를 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사용자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지의 좌표 정보를, 중심과 좌표 정보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그 구독자분들의 질문 내용에 적합한 하나의 실습 코드를 진행해 보도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프론트 패널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왼쪽에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 인디케이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표시된 이미지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한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점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서 수평과 수직 좌표 정보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의 좌표가 변경이 되면은 그 좌표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미지가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줌 전환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리스케일링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제 값을 1로 하면은 원본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 2로 하겠다 그러면은 원본 이미지 크기의 2배로 이미지를 표시하는 이런 이제 리스케일링과 관련된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불리한 컨트롤이 있어서, 하나는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열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의 경로 정보를 인가받아서 png 파일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투영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 VR을 정지하기 위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불리한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 여기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VI가 실행이 될 때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중심 좌표 값은 수평 수직을 다 0으로 설정을 해 주시겠고요. 왜냐하면 이 원점의 좌표를 실제 VR을 구동하시게 되면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변경된 원점의 좌표가 적용이 돼서 실행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실행이 될 때는 이 원점의 좌표는 항상 0,0에서 시작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줌 전환율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미지 크기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1로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인디케이터에는 최초에는 빈 이미지를 투영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입력 컨트롤에 대해서도 0하고 0을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불량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을 레치 형태로 해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이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한다든가 이런 동작을 수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치라고 하는 거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이제 참값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거짓 상태로 변경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열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파일 대화 상자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및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VI가 있는 그 경로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가 베이스 경로가 돼서 거기서부터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대화 상자를 실행이 되면은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떠서 거기에서 파일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지정된 경로 정보를 서브 VI에서 입력으로 받아서 이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이미지를 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png 파일 읽기 함수와 패턴화된 픽스맵 그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이미지를 투영을 하실 수 있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값이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while loop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이 원점의 좌표 값이 바뀌게 되면은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오리진 정보를 변경을 함으로써 이미지의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줌 전환율 값이 변경이 되면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줌 팩터 값을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이 이미지의 크기 정보가 바뀌게 되는 효과를 발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관련된 폴더에서는 이번에 실습에 사용할 서브 VR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에 그 채널 아트와 그 다음에 워터마크 두 가지 타입을 준비를 해봤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을 간단하게 프론트 패널을 꾸미기 전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다이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이 서브 VR을 하나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불러오겠고요. 그리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컨트롤 하나 생성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코드 사이즈를 좀 충분히 키우도록 하겠고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프론트 패널에서 열기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라벨은 제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열기 버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버튼 형태 중에 하나를 사용할 겁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언에 가보시게 되면은 버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열기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프론트 패널 블록 다이그램에서 이 열기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에 대해서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정의를 하시겠고요.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이 서브 VR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일 IO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상수라는 게 있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경로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베이스 경로를 연결해 주시겠고,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파일 IO에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일 대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 불러올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인데 기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으로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파일 대화 상자는 아래에 배치하시고 시작 경로를 연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경로를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관련된 서브 VI를 한번 코드를 리뷰를 해보면, 커넥터 펜은 다음과 같이 파일 경로 정보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는 새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값이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png 파일 읽기 함수와 여기에서 나온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패턴화된 피스맥 그리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이미지를 투영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력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인디케이터 생성하시고, 자, 라벨은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미지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관련된 이미지 사이즈를 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자, 도구 팔레트에서 바탕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흰색으로 바꾸고 오프일 때 색상도 흰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까지 구현된 내용을 한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겠고 여기서 열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베이스 경로가 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로 잡혔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워터마크 02를 불러올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지금 불러온 거는 원래 이미지 사이즈대로 불러왔고 그 다음에 원점의 위치는 이 위치가 되겠죠. 자, 정지를 누르시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이미지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에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드시겠고 한 개를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줌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자, 입력 부분에서 상수를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각각을 다 만들게요. 자, 줌 전환율에서도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그리고 프론트 패널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전환율을 배치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원점이라고 하는 거를 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을 자, 도구 팔레트에서 자, 줌 전환율에 대해서 색상 바꾸겠고 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블록 다이그램에서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원점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점을 넣어 주시겠고요. 새 값의 모든 값으로 하겠고 요거를 자, 관련된 이미지에 투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줌 전환율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새 값을 줌 팩터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고 그런데 자, VI가 실행이 될 때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원점 모든 값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자, 이걸 한꺼번에 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는 이 줌 전환율에 대한 값도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값을 자, 상수로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1로 하겠습니다. 초기 값은.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도 자, 이거를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관련된 값도 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의 값도 처음에는 자, 데이터가 없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이미지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지금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자,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면은 빈 이미지로 표시가 되겠죠.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코드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그런데 이 이렇게 초기화하는 코드가 이 부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릴 필요는 없겠네요. 자, 이 가로폭만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이 정도로 배치하겠고요. 자, 이것도 살짝 위로 올리겠고, 자, 이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이대로 놔둘게요. 자, 그러면, 자, 가로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 거짓 값을 좀 앞으로 당기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가장 코드 라인이 긴, 자, 열기 버튼 값이 변경됐을 때 케이스 기준으로 해서, 자, 이벤트 구조 사이즈를 줄여주시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사이즈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각종 변수들이 초기화된 상태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자, 이 이미지에 대한 줌 팩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줌 전환율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관련된 값을 자,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1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줌 전환율 값은 처음에 초기 값은 1이고 원점은 수평 수직이 다 0이고, 자,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미지 폴더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채널 아트 정보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불러오시게 되면은 채널 아트 정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줌 전환율을 뭐 예를 들어서 0.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보이죠? 자, 0.1은 너무 작고 0.2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보이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시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자, 워터마크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지금은 줌 전환율이 0.2이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보다 실제 이미지 크기의 20%로 표시한 거죠. 근데 1로 하시게 되면은 원래 크기가 됐고, 이 관련된 이미지의 원점의 좌표를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100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겠고, 수직으로 아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직 좌표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로 이동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그 이미지의 원점을 변경을 해서 이미지의 좌표 값을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줌 전환율을 변경을 해서 실제 이미지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